대표적인 언론까지 나서 언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은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박지현 의원 징계를 둘러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계기로 충북 도의원 징계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관련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달 말 중단 위기에 놓였던 충북 종단 열차가 운행을 계속합니다. 충청북도의 지원 예산이 추경에 확정됐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 유족들이 억대 소송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충청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최종 기각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도의원이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를 많게는 전액 삭감하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해외 연수 추태 논란으로 출석 정지를 받았던 박지현 의원이 처음 복귀한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건데요. 박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징계를 마친 박지현 충북도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섭니다. 의원들을 한 명씩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건넵니다. 30일간 출석정지라는 두 번째로 높은 징계를 받았지만 회기와 겹치는 실제 징계 기간은 나흘 뿐. 심지어 의정비도 그대로 지급돼 유급휴가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박 의원이 돌아온 날 도의회에서는 박 의원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조례 2건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박 의원처럼 품위유지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징계기간 의정비가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절반만 주도록 한 국민권익위 권고보다 강화된 규정입니다. 사실상 유급 휴가이므로 징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책임을 요구하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조례를 의원들에게 설명한 사람은 의회 운영위원장. 공교롭게도 박 의원과 함께 체코의 금연객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은 김호경 의원이었습니다. 김 의원처럼 경고만 받아도 2달간 의정비를 절반만 주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 밖에 앞으로 해외 연수 중 무리를 일으키면 최장 2년간 해외 연수를 제한하는 조항도 생겼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의회 내부에서는 과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른바 박지현 의원 음주 추태 논란으로 여론이 나빠지면서 공개 표결에서 반대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사자인 박지현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이 밖에 출석정지를 받으면 폐회 중인 기간은 출석정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이른바 박지현 방지법은 이모선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예산 지원이 끊겨 이달 말 중단 위기에 몰렸던 충북 종단 열차가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 운행합니다. 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충청북도가 1회 추경안에 넣은 충북 종단 열차 지원 예산 16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용객 감소를 이유로 본 예산에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았다가 두 지역 반발과 도의회의 요구가 이어지자 1회 추경안에 편성했습니다. 충북 종단 열차는 영동과 단양을 직통으로 오가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2014년 5월부터 하루 2차례 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3시 10분쯤 청주시 미원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8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불이 나자 헬기 넉 대와 인력 100여 명이 투입돼 2시간 만에 큰 불을 잡았고 야간에도 10명 정도가 현장에 남아 잔불 감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정상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점으로 미뤄 입산자 실화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며 충청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이 수억 대의 소송 비용만 떠안게 됐습니다.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겨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사상자는 69명. 유족들은 충북 소방의 부실한 초기 대응이 인명피해를 키웠다며 충청북도를 상대로 164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3심 내리 결과는 기각.
장비와 현장 지휘 등에서 일부 과실이 있었다면서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원심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최종 패소한 유족 측은 수억 원의 소송 비용을 떠안게 됐습니다. 국내 3대 대형 로펌을 선임한 충청북도 측 변호사 선임비까지 전체 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집에 또 가장분을 잃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렵게 사시는 유족분들이 많아요. 참사 발생 후 충청북도가 제안했던 위로금 논의도 무산될 지경입니다. 충청북도는 줄곧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으로 대응할 문제라고 맞서왔는데 내리 승소하자 없던 일이 된 겁니다. 충청북도는 사안에 따라 소송 비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법무행정처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용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와 제천시와 행안부가 가족들과 같이 합의를 진행을 해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도 반할 뿐더러 충청북도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소송 비용은 생각지도 못했던 유족들은 확정 판결 이후 한 달여 만에 충청북도와 만났지만 의미 있는 논의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동거 남성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33살 여성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2월 청주시 복대동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던 남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한 달 넘게 방치하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여성은 살인과 시신 유기에 고의가 없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3일 충주 수안보에서 발생한 이스라엘 단체 관광객 버스 사고와 관련해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충주시를 찾아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오늘 조기령 충주시장과 면담해 이스라엘 관광객 버스 사고 당시 통역 지원과 병원 연결 등 행정적 지원을 한 충주시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충주시는 이스라엘 단체 관광객이 탄 버스가 넘어져 1명이 숨지고 32명이 중경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나자 닷새 동안 통합지원본부를 꾸리고 사고 수습을 도왔습니다. 노동절을 맞아 다음 달 1일 청주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거리 행진이 벌어집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다음 달 1일 낮 2시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앞에서 주 69시간 노동제 등 정부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2,500명 참가 규모의 세계 노동절 충북대회를 진행합니다. 이어 충북도청까지 2.3km를 행진할 예정이어서 경찰은 해당 구간에 대한 교통 통제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2,500여 명이 모이는 이번 집회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노동절 이후 도내 집회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충북 최고 양궁부가 제57회 전국 남녀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충북 최고 양궁부는 지혜찬과 이효범, 김동훈, 김택중이 출전한 단체 종합 부문에서 4,033점을 획득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남자 고등부 리커브에서도 지혜찬과 이효범이 나란히 개인 종합 1, 2위를, 또 남자 고등부 컴파운드에서 고보현이 개인 종합 2위를 차지하는 등 충북 최고가 메달을 휩쓸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휴가 갔던 이은영 앵커가 돌아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